이 프로그램은 과도한 폭력과 충격적인 장면들로 인해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상처가 대부분 귀신 수용입니다. 귀신의 소행인지 자고 일어나면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는 준범. 상처뿐 아니라 이상한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속되는 준범의 상처는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거는 칼이나 뼈조각. 누군가의 의도된 상처라는 의사의 진단, 그리고 집 앞 CCTV에서 발견된 그의 실체. WS501의 설득으로 어렵게 남매와 새아버지와의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갑자기 흥분하며 난동을 부리는 준범. 준범은 최면 치료 결과 다중인격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다중인격 그런 케이스죠. 참을 지지가 잘 안 돼. 동생 민경 또한 심각한 폭식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WS501은 집에 돌아온 준범을 위해 퇴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자던 준범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걸 알게 된다. 여기 맞아요? 이쪽이야 이쪽? 길이 너무 험해. 소리 나잖아. 잠깐만 저. 여기서 난 거 아니야? 잠깐. 뒤쪽 같은데. 여기 아니야? 준범을 찾아 나선 지 40여 분이 지났을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냥 뒤쪽인가 보다. 야, 안 보니까 조심해. 황급히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올라갔는데 대체 준범이는 어디로 올라간 것일까? 올라갈수록 더욱 크게 들리는 울음소리.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뜻밖의 상황에 WS501도 당황하기 시작하고 저거. 어디? 저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무덤 뒤편에서 보이는 흰 괴실체. 놀랍게도 누군가 무덤 뒤편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저 흰 괴실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는 준범이었다. 뭐야? 오빠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날 건드려? 눈이 뒤집힌 채 준범은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반복해서 내뱉고 있었다. 준범은 계속되는 울부짖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준범. 놀랍게도 사람들을 향해 유리 조각을 던지고 있었다. 온몸 곳곳에 피가 범벅이 된 채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준범. 한참 동안 괴성을 지르던 준범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무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지금 뭐해? 야. 뭐야? 야, 뭐야? 준범이 쓰러지자마자 빠르게 달려가는 WS501과 제작진.
준범은 무덤 뒤에 쓰러져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옆에 위험하게 깨져 있는 유리 조각들. 야야야 누구 만지지 마. 누구 만지지 마.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진 준범. 여전히 손에는 유리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에 유리를 빼내야 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준범 또한 위급한 상태였다. 하지만 손에 깊이 박혀 있는 유리 조각. 정신을 잃고 쓰러진 준범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 보였는데 부서져서 빠졌어. 야야야 어버. 야 어버.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듯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야. 야야야 어디 갔어 애들? 한시라도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위급 상황. 거기. 둘. 어버. 야야야 미 유리 있어. 잠깐. 하나 둘 셋.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내려. 빨리.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던 준범. 놀랍게도 귀신의 소행이 아닌 자해였다. 준범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제작진. 안타깝게도 태어난 날 다시 자해를 하고만 준범.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대체 준범은 무슨 이유로 자해를 했던 것일까?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 그어진 손목을 중심으로 장시간 수술에 들어갔는데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준범을 더욱 자극한 것은 아닌지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민경은 오빠가 수술을 받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준범은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초조한 모습으로 준범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WS502. 민경과 이모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동안 귀신의 짓이 아닌 자해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준범. 과연 준범의 현재 상태는 얼만큼 심각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간 준범. 이모가 밤새 준범의 병실을 지켰다. 잠시 눈을 붙인 민경은 먹을 것을 사들고 오빠의 병실을 찾았는데 긴 밤샘 수술에 지쳤는지 계속해서 자고 있는 준범. 민경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까 저렇게 누워있으면 또 안 돼? 아까 저렇게 누워있으면 오빠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계속 침울해 보이는 민경. 민경은 무언가 마음을 짓누르는 듯 더욱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아직도 잠에서 깨지 못하는 준범.
준범의 안쓰러운 모습에 이모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심각해 보이는 준범. 전문의에게 현재 준범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제 그 병원에 올 당시에 보니까 온몸에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손 같은데 그 자해가 심하게 자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출혈이 좀 있어서 수혈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상처가 깊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깊은 상처는 그냥 놔두면은 피부가 썩는 괴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부분에 따라서는 아마 피부 이식까지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태입니다. 지금 큰 고비는 다 지났고요. 좀 며칠 안정만 취하게 되면은 큰 생명에는 지장 없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결과를 봐서는 다중인격자로 나왔고요. 그 다중인격이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아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을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찾아야 되겠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검사 결과 어릴 적 심한 충격으로 다중인격으로 발전된 준범. 그동안 자해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상처 부위는 계속된 자해로 조직이 손상되어 괴사된 상태였다.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준범의 자해 원인은 무엇일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했는데 병원 앞 벤치에서 제작진은 민경을 통해 어릴 적 가족사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자해하고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거든요. 오빠의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민경.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전에 오빠가 저 많이 지켜주고 그랬었거든요. 다 저 때문에 같아가지고. 이게 왜 예전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었거든요. 인사해. 너희 새아빠야. 그래서 새아빠가 왔는데요. 처음에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저도 많이 따랐거든요. 앞으로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 친아빠의 사망 후 새아빠를 맞은 준범과 민경. 처음엔 자상하기만 했다는데 너무 좋아. 새아빠가 매일매일 오빠를 때리고 오빠를 때리시는 거예요. 새아버지는 재혼한 지 얼마 후부터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범과 민경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저한테까지 돈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는 이게 때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민경. 말하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많이 건드렸어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 같은 거예요. 성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는 아빠가? 어린 민경을 성폭행했다는 새아버지.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제가 잘 안 치려고 먹는 거보다 똑똑한 이유가요. 새 아빠가
제작진에게 믿지 못할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은 민경.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데. 민경의 진술을 바탕에 그동안 준범과 민경에 대한 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새아버지. 새아버지는 그동안 준범 남매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데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과 가정폭력. 한 가장의 비뚤어진 폭력으로 파괴된 준범 남매의 가정.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는 새아버지. 새아버지는 결국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준범과 민경 남매를 위한 본격적인 솔루션이 시작되고 준범과 민경의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신체 정밀 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가정 방문이 이루어졌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준범과 민경. 남매는 천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온 가족이 행복했던 그날을 위해.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심한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어. 며칠 전부터 그 집 식구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게 안 좋다.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으면 변해진다.